자, 이제 다음 문제를 풀기 전에 이제 새로운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할 텐데요. 자, 여러분 2차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을 조금 구별해 보고 싶어요. 자, 실근이라는 것과 허근이라는 것으로 구별을 하겠다라는 건데, 자,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x제곱 빼기 마이너스 9는 0이라는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수를 구하면, 자, 이거 제곱해서 9가 되는 x니까 3과 마이너스 3이 있죠. 자, 그러면 3하고 마이너스 3은 실수입니까? 허수입니까? 그렇죠. i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실수죠.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근은 실수죠. 자, 두 번째로 x제곱 플러스 9는 0이라는 방정식은요. 9를 이항하면 제곱해서 마이너스 9가 되는 x를 찾아야 하고, 제곱해서 마이너스 9가 되는 숫자 두 개, 3i랑 마이너스 3i 이렇게 두 개 찾을 수 있죠? 그러면 자, 이 숫자는 실수입니까? 허수입니까? i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허수입니다. 자, 이렇게 방정식을 풀었더니 어쩔 때는 실수인 근이, 어쩔 때는 허수인 근이 나오죠. 자, 이렇듯 실수인 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실근, 허수인 근을 허근이라고 앞으로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2차 방정식이 여러분한테 주어지면요. 반드시 복소수 범위에서 근을 가집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는 인수분해를 할 수 없는 것도 있었죠. 자,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이제 근해 공식을 사용해서 무조건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고, 자, 우리 근해 공식을 사용을 하면 x 어떻게 구합니까? 자, 아는 사람은 자, 소리 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다. 이런 근해 공식이 있었죠. 그래서 근해 공식을 사용해서 x를 구하면 i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x가 허수가 나올 수도 있는데, 어찌 됐건 무조건 2차 방정식은 근을 두 개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자 참고. 자, 여러분 혹시 근해 공식에서 짝수 공식 알고 계시나요? 자, 짝수 공식이 뭐냐면 2차 방정식이 여러분한테 주어졌는데 여기 x 앞에 개수가 짝수일 때만 쓸 수 있는 공식이 있죠. 자, 어떻게 쓰냐면 짝수일 때 그 개수를 절반으로 나눈 걸 b-라고 합니다. 자, 그럴 때 근해 공식, 자,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다라는 짝수 공식 기억나시죠? 자, 이것도 꽤 많이 사용이 되니까 우리 이거 다 중학교 때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혹시 놓쳤다면 짝수 공식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죠. 자, 다음 내용은 실근과 허근 판별하기입니다. 자, 목표. 자, 우리가 이제 그러면 근을 구할 때 매번 이렇게 근해 공식을 사용해서 실근인지 허근인지 판별을 해야 되느냐? 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목표는 2차 방정식의 근을 직접 구하지 않고서도 이 방정식의 근이 실근인지 허수, 허근인지 판별이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자, 원리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을 근해 공식을 통해서 구하면 자, 이렇게 나오죠. 근해 공식. 자, 그러면 여기 2a는 뭐 실수고 마이너스 b도 실수죠. 자, 그러면 우리가 i라고 하는 근이 생기는 건 언제 생길 수밖에 없냐면 여기 루트 안에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이 덩어리가 만약에 음수가 된다면, 우리 아까 루트 마이너스 3을 처리하는 방법, 마이너스 부호를 밖으로 꺼낼 때 i로 꺼내기로 했죠.
즉 루트 안에 이 빨간색 덩어리가 음수가 되는 순간 i라고 하는 허수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x라고 하는 근이 실수인지 허수인지를 판단하는 거는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이 바로 빨간색 덩어리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근호 안의 식, 자, b제곱 빼기 4ac의 부호를 생각을 해보죠. 자, 만약에 이 안에 빨간 색깔 덩어리가 양수라고 해봅시다. 선생님이 이거를 뭐 별이라고 하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별 하나랑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별, 이렇게 x가 몇 개 생깁니까? 서로 다른 두 개가 생기죠. 자, 따라서 이 덩어리가 양수이면 2차 방정식이 무슨 근을 가진다?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이 아니라 실근을 가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루트 안에 b제곱 빼기 4ac라고 하는 덩어리가 0이 돼버리면요. 자, 이게 0이 돼버린다라는 말은 x가 2a분의 마이너스 b, 그리고 뒷부분 다 날아가 버리고 이거 하나가 나오죠. 그래서 근이 몇 개입니까? 한 개가 되네요. 자, 이때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2차 방정식이 서로 같은 두 실근을 가진다라고요. 자, 용어가 조금 헷갈리는데, 자, 두 실근이긴 하지만 서로 다르지 않고 서로 같다는 말은 결국에는 근이 몇 개라는 거예요? 똑같은 한 개라는 거고, 자,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중근을 가진다라고 표현해요. 자,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루트 안에 덩어리가 b제곱 빼기 4ac라고 하는 덩어리가 음수면 자, 이렇게 밖으로 빠질 때 여기 이렇게 i가 붙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때는 허근이 몇 개가 생깁니까? 허근 좀 정확히 쓰면, 자, 서로 다른 몇 개의 허근이 생긴다? 두 개의 허근이 생기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이, 자, 정리할게요. 자, 2차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근의 공식을 다 안 구하고 지금 이 덩어리 값만 계산을 해서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에 따라 근의 형태가 결정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적어보면요. 2차 방정식의 근은 b제곱 빼기 4ac의 부호에 따라 판별할 수 있고, 자, 이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 뭐라고 하느냐? 바로 판별식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대문자 D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판별식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즉, 루트 안에 덩어리가 양수면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이 0이면 루트 안이 사라지면서 근이 하나만 남죠? 그래서 중근이고 서로 같은 두 실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루트 밖으로 i가 빠져나오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이 생기는 상황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뭐 간단하게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을 생각해보면, 자, 판별식은 어떻게 됩니까?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4a c가 되죠. 자, 계산하면 9에서 4를 빼면 얼마가 됩니까? 5가 되고 5는 양수죠. 자, 따라서 주어진 방정식의 근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자, 뭐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은, 자, 판별식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3은 음수죠. 자, 판별식이 음수기 때문에 얘는 근을 구하면 실근이 아니라 무슨 근일 것이다? 허근.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판별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만 추가로 얘기를 하면요. 자, 우리 근의 공식에서 짝수 공식을 알고 있는 것처럼 판별식도 짝수 공식이 있습니다. 자,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 루트 안에
있는 값의 부호로 결정을 했잖아요. 자, 만약에 x 앞에 개수가 짝수예요. 그러면 b제곱 빼기 4ac로 계산해도 괜찮지만 어차피 근해 공식을 쓸 때 짝수 공식을 쓰면 부호를 결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따로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짝수 판별식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자, 이따 문제에서 사용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 문제 10번을 보겠습니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k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인지 중근인지 허근인지 결정할 때 사용하는 게 뭐였죠, 여러분? 자, 판별식이죠, 판별식. 자, 그런데 지금 주어진 방정식이 x제곱 빼기 2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3은 0인데요. x 앞에 개수가 2의 배수 아닙니까? 2의 배수. 다시 말해서 이건 짝수입니까? 홀수입니까? 짝수죠. 자, 그러면 우리가 판별식을 쓸 때 짝수 판별식을 써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 짝수 판별식을 쓰면요. 판별식 D는 자, 공식을 쓰겠습니다. B-의 제곱 마이너스 AC죠. 자, 근데 여러분 B-가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B-는 X 앞의 개수를 절반으로 나눈 게 B-죠. 자, 그러면 X 앞의 개수를 절반으로 나눈 게 B-니까 마이너스 K고요. 자, 그대로 대입하면 마이너스 K의 제곱 빼기 AC인데 A는 X 제곱 앞의 개수니까 1. 자, C는 상수항이니까 통째로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3을 가져옵니다. 자, 계산하면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K 빼기 3이 판별식이 되는데 자, 소거가 되면서 K 마이너스 3이 되네요.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하죠. 따라서 K의 범위는 3보다 커야 하고요. 자, 3보다 큰 수가 아주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정수는 자,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정수 K의 최소값은 얼마일 수밖에 없다? 4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답이 4가 된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자, 새로운 개념 정리하겠습니다. 자, 타이틀 보시면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 자, 말 그대로 2차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2차 방정식의 근과 2차 방정식의 개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지 생각을 해볼 건데요. 자,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자, 모든 다항식은요, 여러분 복소수 범위에서 반드시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x제곱 플러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의 근 알고 있죠? 자,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x값 i랑 마이너스 i라는 사실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이 i랑 마이너스 i를 사용해서 1차식 두 개를 만들면 x 더하기 i랑 x 마이너스 i의 곱이 되고요. 자, 전개하면 합차 공식 x제곱 빼기 i제곱 i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x제곱 플러스 1이 되네요. 자, 이거를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면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다항식을 i랑 마이너스 i라는 근을 사용해서 1차식 자, 1차식 몇 개로? 2개로 인수,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뭐죠? 인수분해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i가 들어가는 복소수를 배웠기 때문에 어떤 식이 주어지건 반드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걸 일반화하면요.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자, 앞에처럼 생각하세요. 우선 알파를 근으로 가져야 되니까 x 빼기 알파 필요하고 베타를 근으로 가져야 되니까 x 마이너스 베타 필요한데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a죠.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앞에 a를 곱할 수 있다. 즉 왼쪽의 식이 반드시 알파 베타라는 근을 사용해서 항상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번. 자, 위의 식의 양변을 a로 나누면, 자, 여러분 여기 왼쪽의 식을 a로 나누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가 되고요. 자, 오른쪽의 식을 a로 나누면 여기서 a가 사라지면서 x-알파 곱하기 x-베타가 되고요. 자, 전개해 주시면 x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이제 양변의 개수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자, 양변 개수를 비교하면, 자, x 앞의 개수 a분의 b랑 x 앞의 개수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같아야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부호를 반대쪽으로 옮겨주면 어떤 사실이 나옵니까? 알파. 자, 한번 써보죠. a분의 b가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다라는 결과가 나오고요. 자, 또 개수를 비교하면은, 자, 상수항 a분의 c랑 오른쪽의 상수항 알파 베타랑 같아야겠죠? 자, 그래서 a분의 c가 알파 베타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알파랑 베타를 더했다는 거는 두 근을 더했다는 거니까 두 근의 합이 되고요. 알파 베타를 곱했다는 거는 두 근을 곱했다는 거니까 두 근의 곱이 되죠. 자, 그리고 지금 A, B, C는 2차 방정식의 개수 아닙니까? 개수? 자, 따라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개수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네모상자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자, 두 근의 합은, 자, 공식입니다. 마이너스 a분의 b, x제곱 개수분의 x의 개수. 자, 두 근의 곱은 위에서 유도했죠? a분의 c가 되더라. 이게 우리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입니다. 자, 그 다음 개념은요. 자, 2차 방정식 세우기라는 표현이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우리 2차 방정식이 주어지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2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근을 구했죠. 자, 그런데 반대로 이제는 우리한테 2차 방정식이 아니라 방정식의 근이 주어졌을 때 이 근을 가지는 2차 방정식을 거꾸로 찾겠다라는 거예요. 자, 1번. 자,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이를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은, 자, 어떻게 됩니까? 알파를 근으로 가져야 되니까 x 빼기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져야 되니까 x 마이너스 베타라는 인수가 필요하고 그게 0이 되면 되는데, 자, 근데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자, 보세요. 자,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빼기 2는 0이라는 방정식의 해는 1과 2죠. 자, 그런데 앞에 100이 곱해져도, 자, 앞에 100이라는 숫자가 곱해져도 이 방정식의 해는 여전히 얼마입니까? 1과 2죠. 다시 말해서 1과 2를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은 최고차항의 개수에 따라서 무수히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앞의 개수는 또 다른 미지수로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 자, K가 변해도 근은 알파 베타로 동일한 방정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금 나아가서, 자, 이 식을 전개를 해보면 K에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가 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또 만날 수 있냐면, 알파랑 베타라고 하는 근을 이렇게 각각 주면은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인수분해한 형태로 방정식을 만들면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알파 베타를 정확하게 주는 게 아니라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두근의 합과 알파 곱하기 베타라고 하는 두근의 곱을 이렇게 덩어리째 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이 왼쪽의 식에다가는 대입을 할 수가 없죠. 자,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합과 곱을 알 때 이렇게 방정식을 세우면 되더라. 자, 그 내용이 바로 아래 내용입니다. 두근의 합과 곱을 할 때 두근의 합은 부호를 바꿔서 x 앞에 계수, 두근의 곱은 그대로 상수항으로 넣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최고차항의 개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미지수 처리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구체적인 예를 보여드리죠. 자, 6 더하기 4i랑 6 마이너스 4i를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자, 두근의 합은 6 더하기 4i랑 6 마이너스 4i를 더하면 되고 계산하면 12가 되죠. 자, 두근의 곱은 6 더하기 4i랑 6 마이너스 4i를 곱하면 되고요. 자, 합차 공식 쓰면 6의 제곱에서 4i의 제곱을 빼고요. 36에서 16i 제곱을 빼는데 i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시면 52가 됩니다. 자, 합과 곱을 아니까 방정식을 세우면 x제곱에, 자, x 앞에 개수는 합이, 자 보세요, 합이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호가 바뀌어서 들어가죠. 자 보세요, 합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부호가 바뀌어져서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2를. 자, 그런데 곱셈은, 두근의 곱은 부호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들어가니까 상수항은 52를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마무리를 하면 됩니까? 는 0이라고 쓰시는데, 자, 우리가 6 플러스 4i랑 6 마이너스 4i를 근으로 하는 방정식은 정말 많아요. 위에서 1과 2를 근으로 가지는 방정식이 많았던 것처럼. 자, 근데 문제에서는 그 많은 것 중에 x제곱의 개수가 1인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식 앞에 곱해지는 개수가 얼마인 상황입니까? 1이 되는 겁니다. 1. 자, 근데 1은 곱해도 식을 변화시키지 않으니까 x제곱 빼기 12x 플러스 52는 0이 되는 거죠. 자, 만약에 x제곱의 개수가 2인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다면 x제곱 빼기 12x 플러스 52라고 하는 이 덩어리 앞에 통째로 얼마만 곱해주시면 됩니까? 2를 곱하면 됩니다. 자, 이때 주의할 점이 통째로 곱해줘야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x제곱 빼기 12x 플러스 52까지 잘 써놓고 여기 앞에만 2를 곱해버리면은 안 되죠. 자, 왜냐면 이렇게 앞에만 2가 곱해진 경우 합을 구하면 마이너스 a분의 b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6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6 더하기 4i랑 6 마이너스 4i를 근으로 가지는 경우 합은 12가 나와야 맞죠. 근데 이렇게 최고차항 앞에만 이렇게 써줘 버리면 합이 이미 달라져 버립니다. 자, 따라서 개수를 결정할 때는요, x제곱 앞에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선 합과 곱을 이용해서 하나의 방정식을 만들어 놓고 전체적인 식 앞에 숫자를 곱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자, 이 문제 답은 이거죠. 답. 자, 표준 문제 11번을 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에 자, 두 근이 알파 베타고, 자, 또 다른 2차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두 근이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일 때 a, b를 구하여라. 자, 한번 가보죠. 자, 첫 번째로 x제곱 빼기 3x 플러스 a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예요. 자, 그러면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은 알파와 베타를 더한 건데, 자, 공식 자 기억나십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1분의, 자, b는 x 앞의 개수니까 마이너스 3을 가져오시면 3이 되죠. 자, 두 번째로 두 근의 곱을 구하면 알파 베타를 곱하는 건데 공식이 a분의 c 아닙니까? 자, 그러면 1분의 a.
자, 즉 정리하면 알파 베타의 합은 3이고요. 알파 베타의 곱은 A다까지 우리가 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방정식이 하나가 더 있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b는 0이다 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베타래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 2차 방정식하고 근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일단은 90%는 근과 개수의 관계를 딱 떠올리셔야 합니다. 자, 두 근의 합은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것과 알파 베타를 이렇게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 두 번째 방정식은 근이 이렇게 한 덩어리, 이렇게 한 덩어리니까 이거를 잘 더해 주셔야 해요. 자, 두 근의 합은 이렇게 두 개를 더하는 거고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공식 마이너스 a분의 x 앞의 개수 1. 자, 계산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대신에 3을 알파 베타 대신에 a를 집어넣으면 되고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방정식에서 두 근의 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이 덩어리랑 알파 베타를 곱한 덩어리를 또 다시 곱하는 거지. 이게 두 근의 곱인데 그게 자,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하면 a분의 c, 상수항이 b죠. 자, 대입하시면요. 3과 a의 곱이 b다라는 결과가 나오고 a 값을 이미 알기 때문에 b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자, 표준 문제 12번. 자, 다음을 만족시키는 두 수 알파 베타를 구하여라. 자, 근데 알파 베타를 구해야 하는데 주어진 게 알파 베타의 합과 알파 베타의 곱이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1번 알파 베타를 내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을 우리가 만들 수 있죠. 자, 그래서 그 2차 방정식을 만들고 그 2차 방정식으로 근을 구하면 결국 알파랑 베타를 찾아내는 결과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 자, 앞으로 잠깐만 넘어갈게요. 자, 두 근의 합과 곱을 할 때, 자, 두 근의 합과 곱을 할 때, 자, 두 근의 합 부호 바꿔서 놓고 두 근의 곱은 상수항으로 그대로 가는 구조 기억나십니까? 자, 그대로 가져오시면 자,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5니까 자, x제곱에 마이너스 5는 부호를 바꿔서 x의 개수. 자, 두 근의 곱은 그대로 상수항으로 가져오고 는 0이라고 쓰시면 되죠. 자, 근데 이때 앞에 어떤 개수가 와도 상관은 없죠. 사실 k는 0만 아니라면은 상관이 없죠.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선생님이 그냥 간단하게 k가 1이라고 생각하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5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면 되죠. 왜? k가 1이건 100이건 1000이건 상관없이 무조건 이 방정식의 해는 똑같을 거니까 간단한 걸로 하나 구하면 되죠. 자, 근을 구하는 거니까 근의 공식 x는 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고요. 자, 계산했더니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에서 20을 빼면 5가 됩니다. 자, 그래서 x값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루트 5랑 2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루트 5 두 개가 나왔고 이게 누가 알파고 누가 베타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알파 베타는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니까 이 두 개가 정확히 누가 알파 베타라고 딱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두 가지가 알파 베타가 되는 상황이다. 이해되십니까? 자, 2번 바로 갑니다. 자, 2번에서는 두 근의 합이 4, 두 근의 곱이 6이네요. 자, 그러면 합과 곱을 할 때 2차 방정식을 세우면 x제곱에
x 앞의 개수는 두군의 합을 부호 바꿔서 넣고요. 상수항은 두군의 곱을 그대로 넣으시면 되고 최고차항의 개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어차피 1이건 1000이건 여기에 어떤 수를 곱하건 그는 똑같을 테니까 선생님은 k가 1인 간단한 경우를 생각하죠. 자, x제곱 빼기 4x 플러스 6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근 x는 자, 우리 x 앞의 개수가 짝수일 때 짝수 근의 공식 자, b-는 x 앞의 개수를 절반으로 나누는 거 마이너스 2 아닙니까? 그러면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짝수 공식이니까 그대로 대입하시면 1분의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 빼기 a, c가 되는 상황이죠. 자, 정리하면 1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에서 6을 빼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자, 루트 안에 마이너스는 i로 빼주시면은 이렇게 나온답니다. 자, 따라서 x값이 두 개가 나왔어요. 2 더하기 루트 2i랑 2 마이너스 루트 2i가 나왔는데 자, 이것도 누가 알파고 누가 베타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두 개가 서로 알파 베타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발전 문제 3문제 남았네요. 자, 발전 문제 풀기 전에 자, 오늘의 마지막 개념인데요. 자, 타이틀을 보시면 복소수의 주기성이라고 적혀 있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 i는 우선 i죠. 우리 i를 제곱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1이죠. 자, i 3승은 i를 2번 곱하고 거기에 i를 한 번 더 곱하는 건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과 i를 곱하면 마이너스 i가 되고요. 즉 i 3승은 마이너스 i랑 같은 수입니다. 자, i 4승은 i 제곱을 통째로 제곱하면 되고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1이 되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냐면 i는 i고 i 제곱은 마이너스 1, i 3승은 마이너스 i 4승은 1이다 까지는 결론이 났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i를 거듭 제곱하면 i의 몇 승입니까? 5승이죠. i의 5승은 i를 4승하고 i를 한 번 더 곱하는 건데 i 4승이 1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결국에 얘는 i가 됩니다. 자, 한 개 더하면 i의 6승은요. i의 5승에다가 i를 곱하는 건데 우리 i 5승이 i죠. 그러면 i 곱하기 i는 i 제곱이 돼서 마이너스 1이 되네요. 자, 그런데 패턴을 보니까 i의 5승은 i의 6승은 마이너스 1 어때요? 지금 앞에서 했던 패턴이 그대로 반복이 될 거라는 거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적으면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그리고 또다시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고 지금 몇 칸을 기점으로 반복이 됩니까? 4칸을 기점으로 지금 똑같은 수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복소수는 거듭 제곱을 했을 때 이런 주기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같은 수를 한번 묶어보면 자, i에서 몇 칸을 가야 똑같은 수가 나옵니까? i를 기점으로 하나, 둘, 셋, 4칸을 가면 똑같은 수가 나오고 또 하나, 둘, 셋, 4칸을 가면 또 i가 나오겠죠. 자, 4칸을 가서 같아진다는 거는 지수가 1에서 4칸을 가니까 5, 5에서 4칸을 가니까 i 9승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지수의 공통점은 지수를 4로, 자, 주기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모두 1인수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i 제곱도 4칸 이동하면 i 6승과 같고 i 6승도 4칸 이동하면 i 10승과 같죠.
자, 이 지수 2, 6, 10은 지수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모두 얼마로 같습니까? 2로 같고요. 자, 똑같은 원리로 지수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아이들끼리 같은 값. 마지막 지수를 4로 나눴을 때 4, 8, 12 모두 나누어 떨어지는 나머지가 0인 아이들도 사실은 모두 1로 같은 값이다. 뭐 이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i로 같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복소수의 주기성이 문제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i의 1승부터 i의 100승까지 더하라고 했어요. 자, 이거를 설마 일일이 더해야 하느냐? 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i랑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i 3승은 마이너스 i 4승은 1 아닙니까? 그리고 i 5승이 다시 얼마죠? i 6승, i 7승, i 8승. 이게 지금 반복이 될 텐데, 자, 여기 앞에 4개를 더하면 소거가 되면서 합이 얼마가 됩니까? 0이 되죠. 자, 뒤에 부분도 당연히 똑같이 합이 0이 되네요. 자, 다시 말해서 4개를 묶어서 더했더니 0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i 100승이라고 하는 거는, 자, 4로 나눴을 때 100이라고 하는 수는 4가 25번 들어간 거죠. 그러면 얘는 4로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니까 사실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i의 97승, i의 98승, i의 99승, i의 100승까지 딱 떨어지고, 앞에서 계속 4개씩 0, 4개씩 0, 그리고 마지막 4개도 사실은 얼마가 된다는 겁니까? 0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 i의 97승을, 자, 지수를 4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1이죠. 그래서 얘는 i 1승과 같고, 98을 4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지? 2지. 그러면 i 제곱. 99를 4로 나누면 나머지 3, 100을 4로 나누면 나머지 0이니까 i 4승과 같아서 실제로 이들의 합이 0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얘는 모두 다 0이 되기 때문에 0이 25번 더해져서 이 문제 답은 0이 되는 상황입니다. 복소수의 주기성은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소수의 주기성을 사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에 보면요. 자, z라고 하는 복소수가 루트 2분의 1 더하기 i일 때 z제곱, z4승, z6승, z8승, z10승까지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선 z를 제곱을 하면요. 루트 2분의 1 더하기 i의 제곱이 되고, 분모 제곱하면 2, 분자 제곱하면 1 더하기 i 제곱이죠. 자, i가 들어간 제곱은 그냥 곱셈 공식을 써서 제곱하시면 되고요. a 더하기 b의 제곱으로 보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아닙니까? 자, 그런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분자에서 1과 마이너스 1이 소거가 되겠죠? 자, 그러면 남는 것만 적어보면 z제곱은 2분의 2i가 되고요. 2를 약분했더니 z제곱이 i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z4승은 z제곱을 통째로 제곱한 거고요. z6승은 z제곱을 통째로 몇 승 한 겁니까? 3승. z8승은 z제곱을 4승. 마지막 z10승은 z제곱을 통째로 5승 한 거 아닙니까?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z제곱, z4승, z6승, z8승, z10승의 합은요. z제곱 대신에 i를 집어넣으면 i 더하기 i제곱 더하기 i3승 더하기 i4승 더하기 i의 5승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앞에서 복소수의 주기성을 다룰 때 i제곱 마이너스 1, i3승 마이너스 i4승 1까지 이렇게 더하면 0으로 처리가 되고, 마지막 i5승은 i가 되죠. 자, 이 부분이 날아가니까 남는 게 누구밖에 없습니까?
i밖에 없네요. 자, 따라서 이 문제 답은 얼마다? i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풀 때는요. 항상 뭘 이용을 해야 된다? 복소수의 주기성. 자, 복소수는 거듭 제곱을 했을 때 4칸을 주기로 같은 값이 반복이 되고, 자, 이렇게 더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4칸씩 더했을 때 0이 되는 성질이 많이 사용이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자, 발전 문제. 자, 14번을 보겠습니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자, 실수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가질 때 m과 n을 구하래요. 자, 우선 여러분 캐치를 해야 되는 게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라는 말을 보고 이 문제가 a라고 하는 문자에 관한 무슨 식? 그렇지, 항등식 개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캐치를 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 2차 방정식을 주어주고 중근이란 단어가 나왔어. 자, 그러면 바로 생각해야 되는 게 판별식 b가 얼마일 것이다? 0일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떠올려야 합니다. 자, 순서대로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판별식을 구하면요. 자, 2차 방정식 x제곱 빼기 2의 m 더하기 a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n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에서 여러분 x 앞의 개수는 2의 배수니까 짝수입니까? 홀수입니까? 짝수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짝수 판별식을 쓸 건데 b 다시는 어떻게 구했죠? x 앞의 개수를 절반으로 나눈 게 b 다시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m 더하기 a가 b 다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짝수 판별식은요. 자, 짝수 판별식 d는 공식을 쓰면 b 다시의 제곱 빼기 ac 아닙니까? 자, 정리하면 마이너스의 m 더하기 a의 전체 제곱에서 ac를 뺀다는 거는 자, 여기 x제곱 앞의 개수랑 상수항을 곱해서 빼겠다라는 거죠. 자, 그걸 정리하면 m제곱 플러스 2ma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n이 되고요. 자, 그게 자,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이 판별식이 얼마다? 0이다 라고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동류항 계산하면 a제곱하고 마이너스 a제곱이 사라지는데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자, 보세요.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가져야 한대. 자, 그러면 일단 a에 관한 항등식 개념이니까 여기 남아있는 식을 a에 관해 정리합시다. 자, 그러면 a가 있는 부분을 묶어주면 2m 빼기 4a a가 없는 부분을 써주면 m제곱 마이너스 n이 되고 그게 0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 식이 a에 뭐가 들어가던 상관없이 항상 0이 돼야 판별식이 0이 되면서 중근을 가지는 거지. 자, a의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진다는 거는 이 식이 a에 관계없이 무조건 성립해야 한다는 거니까 자, 항등식 개념을 사용하면 자, a에 관한 항등식 개념을 사용하면 a 앞에 있는 개수 2m 빼기 4도 0이 돼줘야 하고 이쪽 파트 m제곱 빼기 n도 0이 돼줘야 하죠. 자, 따라서 m은 2고 m제곱이 n이어야 하니까 n은 얼마다? 4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따라서 m과 n을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1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5번.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PQ의 값을 구하여라. 자, 여러분 PQ는 지금 2차 방정식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P랑 Q는 2차 방정식의 개수죠. 자, 가를 보면
알파, 베타, PQ는 모두 다 50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하의 서로 다른 자연수이다. 자, 두 번째. 알파, 베타는 각각 3개의 약수를 갖는다라고 했죠.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선생님이 자연수를 좀 분류를 해볼게요. 자, 우리 자연수는요, 어떻게 분류할 수가 있냐면, 우선 1이라는 자연수가 있고, 약수를 구했을 때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수를 뭐라고 합니까? 소수라고 하죠. 자, 소수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으니까 약수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2개죠. 자, 그러면 1과 소수를 제외한 모든 수를 우리가 통틀어서 합성수라고 하고요. 그러면 합성수는 약수의 개수가 2개보다는 많을 거니까 몇 개 이상이다? 3개 이상인 수들을 합성수라고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알파랑 베타는 약수가 정확하게, 자, 3개 이상이 아니라 정확하게 몇 개야? 3개지. 그러면 3개의 약수를 갖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 수밖에 없냐면, 자, 소수를 제곱을 한 수일 수밖에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2의 제곱, 즉 4라고 하는 숫자의 약수는 1, 2, 2의 제곱밖에 없죠. 자, 그리고 3이라고 하는 소수를 제곱을 해서 약수를 구해. 9의 약수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1, 3, 3의 제곱. 정확히 약수가 몇 개입니까? 3개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소수의 제곱 형태가 아니라 10 같은 수는 약수를 구하면 1, 2, 5, 10 약수가 몇 개가 됩니까? 4개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합성수도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 자, 소수의 제곱 형태는 약수의 개수가 정확히 3개가 되고요. 그 외의 합성수, 예를 들어 10 같은 합성수는 모두 약수의 개수가 4개 이상인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우선 1번. 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면 x제곱 빼기 px 플러스 q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p가 돼서 p가 되고요. 두 근의 곱은 1분의 q가 돼서 q죠. 자, 정리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p, 알파 베타는 q다라는 사실까지는 얻어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알파 베타는 정확하게 3개의 약수를 가지려면 형태가 소수의 제곱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알파, 베타, PQ는 전부 다 얼마보다는 작아요? 50 이하죠. 그러면 우리가 후보를 뽑아보면, 자, 2의 제곱 4, 3의 제곱 9, 그 다음 소수가 얼마입니까? 5의 제곱은 25, 그 다음 소수는 7이니까 7의 제곱은 49고, 2 이상으로 넘어가면 50보다 커져버리죠. 자, 그래서 3개의 약수를 갖는 후보는 49, 25, 49니까 얘네가 알파랑 베타의 후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누가 알파, 베타가 되는지는 어떻게 추려내냐면, 자, 여기에 보세요. 우리 Q라고 하는 숫자도 절대로 50을 넘어서는 안 되죠. 근데 Q라고 하는 숫자는 알파, 베타를 곱한 거지. 그런데 알파, 베타는 49, 25, 49 중에 하나죠. 그러면 곱했을 때 50을 안 넘기려면, 자, 곱했을 때 예를 들어서 25랑 49는 곱해버리면 50보다 커져버리죠. 그 말은 Q가 50보다 커져버리니까 25랑 49는 알파, 베타가 될 수 없는 거야. 자, 따라서 알파랑 베타는
곱했을 때 50을 안 넘는 케이스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4랑 9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 알파가 4거나 베타가 9일 수 있고, 자, 또는 알파가 9고 베타가 4인 경우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케이스에는 자, P는 두 수를 더하는 거니까 14, Q는 두 수를 곱하면 36이 되고요. R의 경우에도 P는 알파 베타를 더하면 13, Q는 두 수를 곱하면 36.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답 PQ의 값은 각각 13과 36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자, 이 문제 포인트는요, 나입니다. 알파랑 베타는 50보다는 작거나 같은 수 중에서 약수가 3개여야 해. 자, 그런데 소수는 약수가 딱 1과 자기 자신밖에 없으니까 2개. 그러면 합성수는 약수의 개수가 3개 이상인데 정확하게 3개가 되려면은 형태가 소수를 제곱한 뭐 2의 제곱, 3의 제곱, 5의 제곱, 7의 제곱 이런 형태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50을 넘지 않는 소수의 제곱은 4, 9, 25, 49 4개가 있는데, 이제 Q라고 하는 수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베타의 곱이고 2개를 곱해서 50을 안 넘기려면 4랑 9가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논리로 전개가 됐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우리 중단원 풀이 4강에서 만나